요즘 마트에 가거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적 진실을 관통하는 비명입니다. 흔히 우리는 물건값이 비싸졌다고 말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궤적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통화량은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배 남짓 오르는데 그쳤죠.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광속에 가깝게 빨랐다는 뜻입니다. 돈이 흔해지니 가치가 희석되는 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100달러는 현재 약 48달러 수준의 구매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단순히 쥐고 있는 행위 자체가 매년 정부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과거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물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이한 현상, 즉 디커플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배경에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각국 정부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 대신 유동성 공급이라는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역설적으로 악재에 환호합니다. 실업률이 치솟으면 정부가 돈을 더 풀 거라는 기대감에 자산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돈 가치의 하락은 자산이 없는 서민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는 부의 증식 기회가 되며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세계화라는 마법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저렴한 제품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마법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의 파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장벽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국 정부의 산더미 같은 나랏빚이 불을 지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 빚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돈을 더 찍어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 돈의 가치가 낮아져야 갚아야 할 빚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공격적으로 찍어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말 약 2,700조 원이었던 통화량은 2025년 하반기 기준 4,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56%나 폭증한 겁니다. 이는 미국의 증가율 4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같은 시한폭탄을 막기 위해 시장에 계속 돈을 공급한 결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돈의 공급원이었던 1,70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예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마르니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캔틸런 효과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그 혜택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정부와 가까운 금융기관, 신용도 높은 자산가와 대기업의 손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헐값의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선점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돈이 시장 구석구석 퍼져 물가가 오를 때쯤 자산가들은 이미 막대한 부를 일군 뒤입니다. 반면 돈을 가장 나중에 만지게 되는 서민들은 월급보다 빠르게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며 더 가난해집니다. 통화 팽창은 성실한 근로자의 주머니를 털어 자산가의 금고를 채우는 교묘한 약탈 시스템인 셈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보내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육아와 식료품 가격이 요동칠 때의 본질은 물건값이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을 밀어올리는 진짜 고래는 서학개미가 아닙니다. 580조 원이 넘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매달 거대한 달러를 사고 있고 대기업들은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수입 물가 폭등과 자본 탈출로 국내 자산시장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노력이 약탈당하는 시대. 이제는 화폐의 착시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급변하는 유동성의 흐름과 화폐 가치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부의 항로를 찾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감정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미래연구소가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부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